그럼 이제 10년 이제 된 건데요. 사실 10년이라면 뭐 레아의 역사도 이제 뭐 진짜 어디서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그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나라 해양 레저 산업이 좀 큰 발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많은 발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낚시인들이 네. 흔히 얘기하는 뭐 갯바위라든지 아니면 선상 낚시 이런 데서 이제 주로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 일반인들이 처음에 그 낚시라는 쪽에 입문을 하게 되면 네. 마땅히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도 그 당시에는 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접목돼서 이제 레저보트, 나의 자가용 같은 레저보팅을 한다고 하면 보팅이라는 자체가 상당한 이 고비용이 네. 들어가고 네. 시간적으로 많은 큰 시간을 할애한다는 생각 때문에 네. 많이 즐길 수 있는 인구들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사실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생활 낚시 패턴이 이제 많이 그 보급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국내산 제조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대규모의 보트, 네. 뭐 20피트 이상급의 대형. 네. 이런 또 해외 보트들, 네. 이런 보트가 그 주종이었는데, 국내산 업체에서 이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큰 비용이 아닌 작은 비용으로 많이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시장이 활발해지면 뭐 렌탈이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택시나 네. 이제 뭐 공유, 보트 요즘 공유 차량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도 좀 도입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리라고 느끼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그 늘어난 상태에 비해서 이제 자가소유 보트가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네. 저희도 52,000명의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5만여 명이 다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하고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 공유 보트라든지 아니면 렌탈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네, 분도 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지금 궁금증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까지는 좀 낮지 않나.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공유 시장이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시대적 요구가 좀 생긴 거죠. 그렇죠. 이제 자산을 소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큰 반면에 맞습니다. 사용에 대한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하게 네. 그 퀄리티를 유지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가 한 8%라 그랬어요. 예. 그 실제 사용률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공유 차량이 나오는데 이제 보트는 그보다 훨씬 더 낮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공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이쪽도 꽤 있는 있습니다. 편인데 문제는 이제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반돼서 갖춰진다면 이제 좀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회원도 이렇게 막 5만 명씩 되고, 저 경기국제보트쇼가 처음 했던 시기인 2008년이 우리나라에 1,000대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3만 5천 척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제 시장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한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동반돼서 이제 뭐 법률이나 제도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성장이 좀 돼야 할 텐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느끼시나요? 충분하게 잘 정비돼 있다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 레저보팅하고 관련된 법은 사실상 지금 없다. 네.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관련된 법령이 뭐 낚시 및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이나 아니면 저희 그 동력수상기구 수상레저 안전법 이 정도가 다거든요. 그리고 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자체에도 낚시터업이나 유선업에 관련돼서 규정을 대부분 쳐놓기 때문에, 이런 저희 이 레저보트에 관련된 법규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레저 사용자가 증가를 하면서 아까 면허 취득자가 지금 벌써 이제 30만을 넘어서고 이제 그 동력수상 레저 기구가 이렇게 3만 5천 척을 넘어졌다는 그 숫자의 의미는 그 반대로 바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일반인이 이제 많아졌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그 어가 인구라던가 이제 어선의 수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바다라는 공간을 같이 활동을 하는 분들의 목적이 다른 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접점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이제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제 좀 정비 얘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 이제 사실 이 레저 선박이 이제 구조가 자동차랑 되게 비슷하죠. 맞습니다. 차체처럼 선체가 있는 거고,
이제 가기 위한 엔진이 똑같이 다 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레저 선박도 이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레저 선박은 오히려 더 좀 열악한 환경이죠. 맞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예, 하고 예. 또 물과 항상 접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정비는 어떻게 좀 잘 되나요?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좋아진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사실상 근데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는 믿고 맡기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전문 인력이 사실상 부재한 건 사실입니다. 네. 많지도 않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회원들은 그 보트를 구매해서 하는 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유지 관리나 정비 면에서 더 그렇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막상 그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정비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네. 추관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제대로 고쳐지지 않아서 네. 또 고질병으로 똑같은 이런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자동차 정비하고 이런 보트 정비하고는 많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정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정비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지점들은 이제 전문 인력들을 학교에서 배출을 하고 네. 또 자격증으로서 관리가 되고 또 그 수리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정비의 형태도 그 고장이 난 후한 사후 정비라는 게 아니라 네. 사전 정비를 사전 정비. 했죠. 예, 그러면서 자동차의 그 이제 소위 뭐 내구 연한도 더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되고 차도 훨씬 오래 탈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된 건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레저 선박에 대한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레저 선박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지금 사실 학교나 학원이 없죠. 없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센터에서 예, 저희가 배출하는 이제 그 정비 테크니션들이 지금 이제 전국 각지에 지금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마리나 선박 정비사라는 자격증이 이제 그 네. 20년에 제정이 되고 작년부터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을 해서 그나마 이제야 조금 예, 그 훈련되고 또 자격을 갖춘 분들이 수리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네, 더 많은 정비 인력들이 배출이 되어야 하고 또 이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또 이제 역할을 해 주었을 때, 예, 그 사용자들도 이제 믿고 이제 맡길 수가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건데, 네. 사실 사용자들이 그 기초 응급조치 역량을 갖춰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인 자가정비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춰놓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필수 공구도 좀 배에 비치를 해두고 네.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전문 그 정비사하고 통화를 해서 소위 말귀나 알아들어야 네, 내가 맞습니다. 긴급하게 체크할 부분들을 또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래서 선주들이나 보트를 함께 타는 분들이 이러한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예, 있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의무화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져요. 의무화 아주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저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레저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레저 생활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네, 또 거기에 정비에 대한 그렇죠, 투자를 그렇죠. 해 이런 예,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내가 이 배를 안전하게 운용을 하려면 필수적인 전문 지식은 최소한은 그렇죠, 알아야 들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교육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무 교육이라도 네,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험 얘기를 조금 해보고 네. 싶은데요. 참 이 보험도 할 말이 어렵죠. 많죠. 아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보험 상황이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실제로 지금 수상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대인 대물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종하는 독립수상기구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생명의 위중함을 했을 때 그때 보상이 되는 네, 것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다쳐도 보상을 못 받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우리 뭐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 같은 거 들죠. 네, 그 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저 선박도 책임보험은 똑같이 의무화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나, 문제는 종합보험이 종합보험이 안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보험이 생기는데 이게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죠. 많죠. 안 되는 왜 보험사들은 이 상품을 안 만드는 걸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고가이고 네, 네. 또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상에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듯이 그런 위험 요소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할 테고, 그리고
이 실질적인 보트에 대한 예산 가격, 네네. 이거에 대한 추정이 사실상 불가할 수도 있겠다. 네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정도 때문에 보험사에서 좀 기피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 수가를 정함에 있어서의 그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안 되는 면이 쉽지 않죠.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험사도 어찌됐건 거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이제 이 레저보트 시장의 보험 시장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해외는 있거든요. 해외는 있습니다. 해외는 있고 분명 이제 우리나라도 레저 선박 시장이 3만 척을 이렇게 넘어서서 지금 이제 시장의 성장 앞으로 속도로 보면 이제 앞으로 뭐 7만 척, 10만 척 이게 계속 예상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보험 시장도 이제 레저 선박 보험 시장도 좀 이렇게 종합 보험 형태가 상품화가 좀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업계나 사용자가 조금 더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그런 다양한 그런 제품을 표준화시키고 사용자들도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하는 형태들이 이루어져야 지금 이 보험, 레저 선박 보험도 분명히 상품화되고 우리나라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해양 레저 산업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 보트 레저인 분들의 많은 정보와 이런 지식들이 부족한 현실이 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네이버 대표 카페에 레저보트 매니아로 오시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전문 지식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용자를 대표해서 오신 레저보트 매니아의 부 매니저님과 나눈 얘기들이 여러 해양 레저 관계자나 또 정책 결정자분들에게 또 좋은 어떤 영감이나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긴 시간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내년 보트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